너무 구식 같은데요? 알겠어요. 잠깐 확인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프랑스에 사는 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이 여대생은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호기심으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긴장되기도 했어요. 하버드에서 문화와 사회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공부했지만 책으로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벨린이고 프랑스에서 왔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 전통적이거나 구식일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모든 옛 풍습과 전통이 현대의 빠른 생활에 비해 지루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의 고대 문화와 현대적 에너지가 어우러진 모습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복잡한 감정과 호기심을 안고 서울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비행기는 길었지만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솜털 같은 구름과 멀리서 속삭이는 듯한 풍경들을 봤어요. 제 새로운 집은 어떤 모습일까 계속 상상했죠.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하늘을 향해 솟은 높은 빌딩들과 차량과 사람들로 가득한 분주한 거리, 그리고 낮에도 도시를 생기 있게 만드는 화려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세계요. 저희는 그렇게 서울의 길거리를 구경하다 종로에 도착했어요. 종로가 서울의 심장부라고 들었는데 그곳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거리는 분주하고 생기로 넘쳤어요. 크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숨은 작은 골목길과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다채로운 간판들이 보였어요. 마치 모든 모퉁이마다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 약간 불안했지만 그때 제 첫 룸메이트 민서 씨를 만났어요. 민서 씨는 따뜻한 미소와 열린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벨린 씨. 라고 하시며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밝았어요. 민서 씨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어요. 민서 씨는 종로의 멋진 곳들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건축물들이 현대 미술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그리고 모든 모퉁이마다 과거의 기억이 스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렇게 역사의 깊이와 생동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곳은 처음이었어요. 도시의 소리, 냄새, 그리고 색채들이 한 조각의 퍼즐처럼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다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금세 마음이 바뀌었어요. 거리의 부드러운 리듬과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 속에서 도시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서 씨의 말씀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전혀 다른 매력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걸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지만 인상 깊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옛 벽에 비치는 햇살, 활기찬 상인들의 담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의 다정한 미소들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의 고정관념은 뒤로 한 채 경이로움과 감동, 그리고 이야기가 가득한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민서 씨와 함께 걸어가던 매 순간이 설렘과 깊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저는 이번 모험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기대하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답고 극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저희의 이번 방문지는 종각이었어요. 민서 씨께서는 옛날에 이곳에 큰 종이 중요한 행사 때 울렸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종이 고요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울림이 메아리치는 듯 느껴졌어요. 그곳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소리에 이끌려 모였을지 혹은 시간이 흐름을 알렸을지 상상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소리에 담긴 경이로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다음으로 저희는 탑골 공원으로 향했어요. 이 작은 공원은 한국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열심히 싸웠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서 매우 특별했어요.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고요한 구석구석에서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돌길을 천천히 걸으며 민서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과거의 용감한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근처에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한 분이 이 공원을 현대화했어요 라고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서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제 마음도 조금 처졌어요. 민서 씨께서는 살짝 중얼거리듯 그 한마디가 우리 힘들게 쌓아온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공기 중에 슬픔과 분노를 가득 채워주었고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아직 이 감정들에 서툴렀지만 저는 종로가 단순히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곳의 돌, 나무 그리고 바람 한 점 한 점마다 아픔과 자부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걷는 동안 민서 씨께서는 종로만의 독특한 작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아름답게 조각된 나무문, 전통등 뿔이 걸린 좁은 골목, 그리고 수공예 도자기를 파는 작은 가게까지 보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부드럽고 극적인 역사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듯 했어요. 민서 씨께서는 제가 느낀 점이나 옛 이야기와 현대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주 물어보셨어요. 저도 그동안 이 거리를 걸어온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며 여러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날 종로를 떠나면서 저는 앞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영원히 달라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 거리를 걸으며 과거와 현재가 언제나 함께 뛰며 하나의 강한 심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저는 종로의 분주한 거리를 탐험한 후 민서 씨께서 인사동이라는 동네로 데려다 주셨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으며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된 집들의 벽에는 다채로운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온갖 아름다운 수공 예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전통 도자기 서예용 우아한 붓 햇빛 아래 반짝이는 천등, 주변의 모든 것이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듯해서 그 오래된 전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민서 씨께서는 웃으며 인사동은 우리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의 모든 가게와 거리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빨간 문이 있는 작은 가게를 가리키셨어요. 그 안에서는 한 장인이 아름다운 탈을 만들기 위해 정성스럽게 나무를 조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숙련된 손길이 천천히 그리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어요. 그의 끌이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는 거의 음악처럼 들렸고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작업과 열정에 대해 깊은 경의를 느꼈어요. 그 후 저희는 조용하고 경건한 곳인 종묘로 향했어요. 이 종묘는 한국의 옛 왕과 왕비의 영혼을 모시고 있는 곳이에요. 종묘에 들어서자 갑자기 고요함이 밀려왔어요. 큰 목조 정각과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빛, 그리고 평화로운 정적이 이곳을 신성하게 느끼게 했어요. 민서 씨께서는 여기서는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가족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 같아요 라고 속삭이셨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옛 의식과 전통들을 상상해 보았어요. 예전에는 옛 전통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곳에서 전통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감동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정성껏 놓는 자리 배치부터 종묘의 나무가 조각된 방식 하나하나가 오래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이후 민서 씨와 저는 인사동의 한 작은 다실에 앉았어요. 다실은 아늑해서 낮은 탁자와 바닥에 놓인 푹신한 방석들이 있었어요. 주인께서 저희에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대접해 주셨고 한 모금 마시자 약간의 쓴맛과 단맛이 어우러진 맛이 느껴졌어요. 처음 맛보는 향이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고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민서 씨께서는 한국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삶을 돌아보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천천히 숨 돌리며 소박한 순간들을 감사하는 시간이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따뜻한 차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이 소중한 순간들이 큰 사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실에서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서 씨, 왜 이런 옛 전통들이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민서 씨께서는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시며 우리 전통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아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거든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구시대적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한국인들에게 큰 힘과 자부심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사그라들 무렵 인사동 거리는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오래전부터 써내려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생생한 예술, 일상의 부드러운 음악 소리, 그리고 경건한 장소의 정숙함이 어우러져 제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제 머릿속은 고대 예술의 이미지와 거리의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추억과 희망, 꿈을 담은 생생한 현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리로 돌아서며 저는 이 땅과 사람들의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한국의 전통을 배우는 것은 용기, 사랑, 창의력의 이야기가 가득한 보물상자를 여는 것과 같았어요. 처음에는 의심을 품고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전통들이 소중히 여기고 기념해야 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인사동에서의 그날은 모든 예술 작품, 정성스런 의식,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극적이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사실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을 멋지게 체험한 후 민서 씨께서 도시의 또 다른 흥미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은 인사동의 조용한 거리와는 아주 달랐어요. 여기서는 옛것과 새것이 놀랍고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모든 구석에 비밀이 숨겨진 살아있는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는 익선동이라는 동네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넓고 현대적인 거리와 달리 익선동은 좁은 골목길과 아주 오래된 느낌의 작은 건물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오래된 집들이 변신을 했더라고요. 버려지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집들이 수리되어 현대적인 카페, 작은 레스토랑, 그리고 개성 있는 상점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대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 한옥의 곡선 지붕과 나무틀은 자랑스럽게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화려한 현대식 간판과 유리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한옥 안에 지어진 한 카페 앞에 잠시 멈춰 섰어요. 그 카페는 나무 바닥과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이 있어 모든 것이 아늑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앉아서 다른 손님들의 잔잔한 대화를 들으며 마치 여러 시대가 이어지는 큰 대화 속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민서 씨께서는 이 스타일은 뉴트로라고 불러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옛 전통이 섞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다시 활기를 찾게 만든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걷다가 저는 민서 씨께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민서 씨께서는 웃으며 저는 정말 좋아해요. 우리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창의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꿈꾸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저희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내부는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했지만 많은 전통 디자인 요소들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저는 고전적인 한국의 맛에 현대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더해진 요리를 주문했어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맛이 일품이었고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하면서 민서 씨께서는 여기 셰프들이 실험을 즐긴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전해주신 레시피에 저희만의 아이디어를 더한답니다. 라고 자랑스레 말씀하셨어요. 익선동을 거닐면서 저는 이 동네가 양쪽 세계의 장점을 모두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축하받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를 깊이 생각하면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투어가 끝날 무렵 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한국을 독특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좋은 부분과 현재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결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감을 받고 행복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종류의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의 옛것과 새것을 하루 종일 탐험한 후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민서 씨와 저는 낮의 분주한 거리를 잠시 벗어나 서울의 밤 풍경을 보고자 했어요. 어둠이 내리면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봤었는데 직접 보는 게 너무 기대되었어요. 저희는 익선동을 떠나 종로에 있는 한 루프탑 바로 향했어요. 가는 길의 거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낮의 밝은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부드러운 빛이 도시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저녁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모험의 스릴과 함께 평온함을 느끼게 했어요. 루프탑 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경관에 넋을 잃었어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높은 빌딩들이 별처럼 불을 밝히고 경복궁 같은 옛 궁궐들은 부드럽고 마법 같은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창가에 놓인 편안한 의자에 앉았고 민서 씨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벨린 씨 이거 보세요. 이게 서울의 밤 풍경이에요. 역사와 에너지가 한꺼번에 느껴지죠. 라고 말씀하시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 장면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어요.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배경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강에 비친 건물 불빛이 마치 반짝이는 리본처럼 보였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오늘 본 모든 것에 대해 민서 씨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종로 거리가 한국의 깊은 역사를 제게 보여주었고 제가 걷는 발걸음마다 사람들의 슬픔과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민서 씨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기억도 덧붙여 주셨어요. 밤이 되면 도시는 더욱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어우러지거든요. 마치 모든 건물, 모든 거리에 각자의 맥박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루프탑 바에서 조용히 담소를 나누거나 웃으며 경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저를 한 공동체의 일부로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가 모두 이 도시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의 에너지는 단지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삶을 즐기는 방식에서도 느껴졌어요. 주변의 대화는 부드럽고 친근했으며 저는 비록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영감을 받은 저는 민서 씨께 이 도시는 밤마다 항상 이렇게 느껴지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민서 씨께서는 웃으며 매일 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서울의 마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낮이든 밤이든 항상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한국의 일부를 이미 봤더라도 배울 것과 느낄 것이 항상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희는 밤이 깊어지면서도 오랫동안 루프탑에 머물렀어요. 저는 사진도 찍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 애쓰며 노트에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 두었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밤이 끝날 무렵 저는 경이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어요. 서울의 밤은 저에게 부드럽고 신비로우며 생명력이 넘치는 도시의 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새로운 발견들이 제 한국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내일과 도시가 다음에 어떤 비밀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들떠 있었어요. 저의 모험이 끝날 무렵 한국에 대한 제 감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지막 날 민서 씨와 함께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걷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제 마음 한켠에서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 피어났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단지 옛 전통만 가득한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걸음걸음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민서 씨와 저는 수빈 씨와 만나 종로의 익숙한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그 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으며 서둘러 다니는 모습으로 분주했지만 그 이면에는 차분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가게의 진열창, 작은 간판,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가 한국의 오랜 역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축하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걸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게 한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종각에서 느꼈던 깊은 역사, 탑골 공원에서의 감동적인 기억, 인사동의 고요한 아름다움, 그리고 익선동에서 느낀 창의적인 정신이 모두 제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단지 오래된 날짜와 사건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는 놀라운 능력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민서 씨와 수빈 씨께서 정성스럽고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모습이 생각나며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들은 한국이 과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신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전통에 대한 존경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한국을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보낸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그 후 오후에 저희는 조용한 거리 근처의 작은 공원에 앉았어요. 해가 저물며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빛으로 물들였어요. 그 부드러운 빛 덕분에 모든 것이 따뜻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저는 민서 씨와 수빈 씨와 함께 앉아 그분들이 자신의 미래와 나라를 위해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과거를 기리면서도 모든 이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제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은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한국은 단지 아름다운 전통을 간직한 곳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나라로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깊이 사랑하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때 낯설고 멀게 느껴졌던 문화가 이제는 제 일부가 되었어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약간의 슬픔과 함께 희망을 느꼈어요. 분주한 거리, 다정한 미소 그리고 강렬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그리울 거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저와 이 놀라운 나라와의 인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언젠가 꼭 다시 오리라 다짐하며 그때까지 한국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화와 소속감을 깊게 느꼈어요. 의심과 불확실함으로 시작했던 이 여정을 마치며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품게 되었어요. 모든 발걸음, 모든 말, 그리고 모든 광경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무한한 이야기의 땅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